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세상에는요, 미처 모르던 명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만 몰랐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숨겨진 명작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비딕으로 유명한 허먼 멜빌의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이름보다는요,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대사로 더 유명한 작품이죠.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필경사는요, 문서를 베껴 쓰는 작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컴퓨터가 보급된 지금 시대에는 전혀 필요 없는 직업이지만 이 작품의 배경은요, 1850년대거든요. 주인공은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법률 서류를 복사해줄 필경사를 이미 2명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많아서 새롭게 필경사를 뽑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바틀비예요. 변호사가 원래 고용하고 있던 필경사들은 터키, 니퍼스 이렇게 2명이 있었고요. 이들을 도와주는 사원 진저너트가 있었습니다.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들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거든요. 정식 이름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이들의 본명은 드러나지 않아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취한 사람이라는 어떤 속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붉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니퍼스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자르는 니퍼, 아시죠? 그 다음에 진저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생강과자 배달을 많이 해가지고 진저너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새로 뽑은 필경사 바틀비는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변호사의 마음에 쏙 드는데요. 처음으로 바틀비에게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은 필경 문서를 검증하는 작업에서부터였습니다. 서로 간의 문서를 검증하는 작업에 참여하라는 변호사의 명령에 대해 바틀비의 대답은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명령이나 권유에도 바틀비는 대부분 안 하는 편을 택합니다. 누구 좀 불러달라 라는 아주 간단한 부탁에도요, 안 하는 편을 택한 다음에 구석진 자신의 자리로 가서 법률 문서만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일마저 거부하고요, 그냥 진짜 멍하니 벽만 바라보면서 무엇이든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틀비는요, 이 법률사무소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먹지는 않았다라고 하니까 주로 자기만 한 건데요. 결국 변호사는요, 바틀비를 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틀비는요, 그만두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변호사는 바틀비가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생각하고요, 사무실을 옮겨버려요. 다행히 바틀비가 새롭게 옮긴 사무실까지 따라오진 않았지만요, 원래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서 계속 버티고 맴돌게 되는 거죠. 결국 원래 있던 건물의 관리인은요, 경찰에 바틀비를 넘기고요, 바틀비는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변호사는 바틀비를 만나러 감옥까지 가서요, 따로 영치금도 넣어주고 신경을 써주지만 바틀비는 감옥에서 먹지 않는 쪽을 택하고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허먼 멜빌의 작품 필경사 바틀비의 줄거리예요. 이 작품을 보신 많은 분들이요, 바틀비의 답답함, 그리고 이상하게 끌려다니는 변호사의 우유부단함에 고구마 한 100개쯤 한꺼번에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바틀비의 대사 자체가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틀비의 거부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 소설을 봤을 때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I am 그루트, 그죠? 이 그루트 캐릭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는 대사가 I am 그루트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책을 덮은 후에도 바틀비는요, 긴 여운을 남기며 뒤따라옵니다. 도대체 바틀비의 거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힌트는요, 이 책의 부제가 A Story of Wall Street라는 데에서 살짝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벽가, 월스트리트잖아요. 벽가에 법률사무소에 벽 사이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이름도 불리우지 않은 채 오로지 그들의 특성으로만 불리기도 합니다. 그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들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바틀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바틀비는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소극적인 방법도 있죠. 바틀비가 택하는 것은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에요. I would prefer not to 라는 이 대사는요,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선택한다 라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시스템을 바꾸는 적극적인 투쟁은 아니지만요, 시스템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저항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다가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에 포기했던 책이 있거든요. 나중에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목이요, 입시에 찌든 고등학생이 혹하게 생길 만한 그런 제목이잖아요. 게으름 아주 좋았는데요.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부지런함이 자신을 노예 상태로 몰고 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저항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게으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필경사 바틀비는요, 이런 러셀의 논의가 의인화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틀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은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바틀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결말은요, 이 소설이 작가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은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비딕으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그건 멜빌의 사후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거고요. 살아있을 때는 그다지 영향력이 있는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멜빌이 죽었을 때요, 그의 부고기사에 작가라는 표현 대신에 문단활동을 했던 한 시민이 죽었다라고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그의 대표작으로는 모비딕이 있다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 모비딕이 원래 MOBY거든요. 그런데 MOBIE 이렇게 철자법이 틀리게 나왔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의 원고는요,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기 일쑤였고요. 기껏 출판되어서 나온 책은 대중들에게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필경사 바틀비에서 바틀비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된 계기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일화처럼 덧붙이는 게 뭐냐면, 원래 바틀비가 우편국에서 수치인불명으로 돌아온 우편물들을 처리하는 하급직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런 우편물들을 취급하다가 해고를 당했다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독자에게 가 닿지 않는 소설을 쓰고 있는 멜빌 자신의 상황과 겹치면서요, 바틀비의 자신의 심정을 담았다는 해석도 있는 겁니다. 사실 바틀비의 캐릭터 자체가 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요, 이 소설은 그야말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들의 공통점은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는 결국 시스템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시스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시스템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스템의 노예인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겁나는 일입니다. 지구인 여러분은요, 내일 학교에 안 가거나 출근을 안 하거나 가게 문을 안 여는 편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안 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경사 바틀비는 짧은 소설인데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허먼 멜빌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누르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